네, 이렇게 해서 북클럽 문학동네의 송년 키트를 함께 뜯어봤는데요. 이렇게 영상을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 2024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저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던 책 두 권을 소개해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. 문학책 한 권, 비문학책 한 권, 이렇게 한 권씩 꼽아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문학책부터 소개를 해볼게요. 사실 이 두 권의 책은 올해 출간이 된 책은 전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2024년에 읽어서 2024년 올해의 책이 된 책입니다. 워낙 유명한 두 작품이라서 아마 읽어본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기는 해요. 혹시나 제 이제 영상을 보고 이 작품들을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더 늦기 전에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작품은요. 양기자 작가님의 모순입니다. 예전부터 양기자 작가님의 모순에 대한 칭찬을 워낙 많이 듣고 책을 소개하는 영상들에서도 정말 많이 봐서 빨리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올해 읽었고요. 이 책은 사실 올해 초에 읽었어요. 막 3, 4월, 5월 이때 봄쯤에 읽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뒤에도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읽었지만 이 작품만큼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작품은 없었습니다. 그만큼 이 책이 굉장히 좋았고 양기자 작가님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라는 작품을 제가 1년 전, 2년 전쯤에 읽었었는데 와 그때 그 작품의 어떤 압도적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. 그 작품은 조금 더 강렬하고 굉장히 좀 파워풀하기도 하고 등장하는 주인공, 여성 인물도 모순과는 또 다르게 훨씬 더 강렬한 캐릭터였거든요. 그래서 그 작품을 읽었을 때 엄청난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온 느낌이랄까요? 카타르시스도 있고 몰입도도 상당했던 그런 작품으로 기억을 해서 그런 작품을 쓰신 양기자 작가님의 대표작이자 대표작인 이 모순은 도대체 얼마나 좋을까 기대감이 참 많았는데요. 개인적으로는 뭐가 더 좋았다고 우열을 꼽기 힘들 만큼 두 작품 다 매력이 상당했거든요.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나는 소망한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파워풀한 작품이에요. 모순보다. 모순은 조금 더 서정적인 부분이 크고요. 근데 또 거기에 나오는 인물의 고민이나 성격적인 부분에서 공감이 더 되는 인물을 꼽으라면 개인적으로 저는 모순 속 안진진이란 인물에 더 가깝다고 느꼈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밑줄을 쳤던 문장이 많았던 작품은 모순이었어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모순을 조금 더 아끼기는 하는데 아마 이 책을 조금 더 최근에 읽어서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습니다.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또 다시 읽으면 마음 바뀔 수도 있어요. 그만큼 두 작품의 매력은 쟁쟁하다. 혹시나 이 영상으로 이 작품을 처음 접하게 된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책을 읽고 싶게 간략한 줄거리만 말씀을 드리면 안진진이라는 25살의 여성이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. 책이 처음 출간된 시기가 1990년대일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 되고 어쨌든 25살의 안진진이라는 여성은 당시로서는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여성이에요. 그래서 결혼을 할 남편을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느낌이에요. 남편 찾기죠. 안진진의 남편 찾기. 그래서 두 인물이 나옵니다. 남성 인물은. 첫 번째 인물은 나영규라는 인물인데요. 뭔가 MBTI로 따지자면 완전 ESTJ일 것만 같은 매사에 계획적이고 인생에도 플랜이 딱 정해져 있고 상당히 대신에 안정적이고 미래가 어떻게 보면 보장되어 있는 물질적으로도 조금 더 풍요롭고 여유가 많은 그런 남성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요, 그와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, 김장우라는 인물입니다. 이 인물은 MBTI로는 INFP 정도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김장우라는 인물은 조금 더 안진진의 외적인 취향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해요. 안진진이 첫눈에 반한 것 같은 그런 묘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대신에 가정사도 있고 스스로도 좀 불안정한 인물인 것 같아요. 계획도 별로 없고 좀 충동적이고 예술가적이고 갑자기 막 훌쩍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서 혼자 연락이 되지 않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갑자기 나타나고 근데 만나면 너무 그의 그 어떤 감성이 좋은 거죠. 안진진에게는. 나영규와 함께 있을 때는 몸은 편안하지만 막 끌리는 그런 느낌은 좀 덜하고 김장호와 있을 때는
안진진이 다 리드를 해야 되지만 조금 더 이제 심장이 뛰는, 이게 사랑인가 싶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인물입니다. 그래서 안진진이 이 서사가 쭉 진행되는 동안 나는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. 이 안진진의 스토리가 한 축이라면 이 책을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한 축은 안진진의 어머니와 안진진의 이모, 그러니까 그 두 자매의 이야기가 또 한 축을 이루는데, 안진진의 어머니와 이모는 제 기억으로 쌍둥이였어요. 근데 결혼한 남자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다른 갈래로 뻗어나가게 된 두 여성입니다. 그래서 안진진의 어머니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술에 늘 취해 있는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만났어요. 아이들도 때리고 어머니도 때리고 막 도박하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집에 왔을 때는 막 술주정 부리고 정말 너무나 이제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없는 그런 남편을 만난 거죠. 그래서 인생이 참 쉽지 않아요, 안진진의 어머니는. 그리고 안진진과 그녀의 동생까지 해서 그 가족들이 참 아버지로 인해서 기나긴 고통을 겪게 되는데, 안진진의 이모는 너무나 안정적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아이들은 막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, 엄마도 막 뭐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.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집안에서 이제 집을 잘 가꾸고, 남편은 또 되게 가정적이에요. 그래서 남편이 너무 잘해줘요. 부부간에 데이트하는 것도 좋아하고 좋은 식당에도 데려가주고, 겉으로 봤을 때는 문제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. 그런 이모의 삶을 또 안진진이 보게 돼요. 결혼을 해서 어떤 사람과 사느냐가 내 인생의 앞으로를 결정할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고민에 빠져드는 거죠. 이 나영규와 김장우이 두 인물 사이에서 계속 갈등을 하고 고뇌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소설에 쭉 전개가 되는데, 결국 안진진은 어떤 사람을 자신의 삶의 동반자로 선택을 하게 되는지가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줄거리가 되겠습니다. 이모와 엄마는 각각 어떤 또 삶을 계속 살아나가게 되는지,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고 안진진이 또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까지.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누군가를 선택하게 되는데, 그게 누군가일지는 꼭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밑줄 긋고 싶은 문장도 많이 나오고, 인생에 대한 양비자 작가님의 깊은 고뇌가 담긴, 그리고 그 고뇌 끝에 얻어진 정수 같은 문장들이 책 구석구석 녹아 있거든요. 올해 읽었던 소설 중에 저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던, 제 주변에도 아주 많이 소문을 내고 추천을 하고 다녔던 그런 작품입니다. 그래서 제 동생도 제가 이 책 너무 재밌다고 제발 읽어보라고 하면서 빌려줬는데 며칠 만에 다 읽더라고요. 그만큼 너무 재밌게 읽었다고 했고, 그 뒤에 읽고 나서 너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? 너라면 그 두 남자 중에 누구를 선택했을 것 같아? 막 이러면서 둘이서 이 책에 대해서도 한동안 늘 이야기를 나눴을 만큼 너무 재밌게 읽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. 모순 추천드렸고요. 비문학 서적 중에 2024년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요, 룰루 밀러 작가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. 이 책도 너무 유명하죠. 너무 추천한 분들이 많고 안 읽어봤다면 제발 읽으셔라 하는 평들이 자자한 그런 책인데 드디어 읽었습니다. 올해 읽었고, 이 책도 사실 상반기에 읽었어요. 상반기에 읽어서 기억이 전부 다 생생하게 나지는 않지만 확실한 건 다 읽고 나서 다시 앞으로 가서 또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좋은 작품이었습니다. 이 책은 대부분의 이 책을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영상들에서 최대한 정보를 찾아보지 말고 아무런 선입견이나 편견도 있지 않은 채로 읽으셔라 라고 강력 추천하는 책이기 때문에, 그리고 저 역시 그에 너무 공감을 하고요.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. 사실 이 책을 비문학 도서 중에 가장 인상적으로 읽은 책이라고 꼽긴 했지만, 이 책은 문학과 비문학 어떤 범주에 딱 국한시켜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책이긴 합니다. 제목부터가 뭔가 좀 물음표가 뜨잖아요.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? 물고기가 우리가 아는 그 물고기인데 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? 뭘 말하고 싶은 거지? 이게 무슨 뜻이지?부터 해서 막 물음표가 엄청 많이 뜨는 그런 제목이잖아요. 근데 다 읽고 나면 이래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거구나 싶은 내용이 또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 책은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, 이 책만큼 또 독서 모임 하기에, 남들과 생각을 나눠보기에 적절한 책이 있을까 싶을 만큼
다 읽고 나서도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 그런 책인데 혼자서 읽을 때보다 다른 이들의 생각을 들어볼 때 더 풍부한 감상이 가능한 그런 책일 것 같아서요. 2022년 최고의 화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22년에 출간된 그 시점부터 해서 올해까지도 저는 이 책을 추천하는 분들을 꽤 많이 봤었거든요. 2024년에 제가 한 번도 추천한다고 말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은데 꼭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올해의 책으로 꼽아봤습니다. 언젠가 제가 또 다른 독서 모임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 책 다시 읽고 그때는 이 책으로 독서 모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그런 작품입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제가 2024년 가장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 2권까지 소개를 드려봤는데요. 여러분은 2024년에 어떤 책을 가장 인상적으로 읽으셨을까요? 정말 궁금한데 좋은 책이 있다면, 인상적으로 남은 책이 있다면 댓글로 저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면 또 2025년에 읽을 책 목록을 구성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2024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길 바라고요. 2025년 새해에는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날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저는 2025년 새해에도 또 재미있는 책들 많이 소개해드리고 또 다양한 영상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2025년 우리 건강하게 또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!